안녕하세요. 저는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젊은 시절 부모님을 돌보면서 얻었던 보람을 다른 어르신들과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가족을 돌보던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까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정성 어린 돌봄을 제공하겠다는 다짐으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요양원의 현실. 요양원에서의 첫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변을 몸에 묻힌 채로 계신 어르신을 보고도 바로 닦아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호사의 수가 부족해 3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혼자 돌봐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정성 어린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야간 근무 시 휴게 시간도 제대로 가지지 못했고 많은 보호사들이 야간 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밤새 복도 소파에서 겨우 눈을 붙이며 일하던 날이 많았습니다. 어르신들을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하는 현실에 저도 지쳐갔습니다. 고통스러운 요양원 생활.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어르신들에게도 매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사연 1. 김할머니의 눈물. 김할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으로 요양원에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웃으시고 저와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김할머니는 점점 자식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 딸은 잘 지내고 있을까? 하루에도 몇 번씩 물어보셨습니다. 자식들이 오지 않는 날이 많아질수록 할머니의 눈물은 더 자주 보였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식들 이름을 부르며 흐느끼곤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자식들이 보낸 사진을 보며 울부짖기도 하셨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버렸을까? 라는 할머니의 한탄이 귀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박할아버지의 고독과 괴롭힘. 박할아버지는 요양원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족과의 연락도 끊긴 지 오래되셨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잊혀진 존재구나.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께 따뜻한 말을 건네며 손을 잡아드렸지만 할아버지의 고독함을 덜어드리기는 어려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주 다른 어르신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셨습니다. 방에서 물건을 빼앗기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지 않는 등의 일이 빈번했습니다. 어떤 날은 할아버지의 안경이 없어져서 찾아보니 다른 어르신이 가져가서 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생일에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그날 저녁부터 식사를 거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할아버지는 극심한 탈진 상태에 빠져 결국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씨 할머니의 어려움과 갈등. 이 할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으셨지만 항상 밝은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할머니가 복도에서 넘어지신 후로 거동이 불편해지셨습니다. 그 이후로 할머니는 침대에 거의 누워 계셨고 식사를 돕는 보호사들의 무관심 속에서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자주 돈을 내지 못하시면 대변을 치워주지 않거나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살 바에야 빨리 하늘로 가고 싶어요. 라며 저에게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자주 다른 어르신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거나 방에서 물건을 도난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요양원 내 갈등과 무시. 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끼리의 갈등도 심각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어르신들은 다른 어르신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자식들의 연락이 없는 어르신들은 거지 취급을 당하며 고립되곤 했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힘없는 어르신들을 괴롭히며 그들의 물건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방에서 물건을 빼앗기고도 이를 말할 힘이 없는 어르신들은 그저 참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보호사들은 이를 모른 채 하거나 자신의 업무에만 집중하며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돈을 내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기본적인 돌봄조차 받지 못하고 대변을 치워주지 않거나 식사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어려움.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는 매우 고된 일이었습니다. 기저귀를 교체하고 목욕을 시키고 침대 시트를 갈고 식사, 준비와 보조 등 모든 일상 케어를 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를 숙여 무거운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은 몸에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특히 밤에는 2명의 요양보호사가 27명의 어르신을 돌봐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된 노동은 요양보호사들이 항상 몸에 파스를 붙이고 복대를 차고 다니며 병원에서 수액을 맞으며 버티는 이유였습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기 위한 수칙. 노인분들이 요양원에 오지 않고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건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닭고기나 오리고기 같은 날개 달린 고기를 드셔야 합니다. 이러한 고기는 신경세포를 활발하게 해줍니다.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걷기 운동은 체력 관리뿐만 아니라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보호하여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과 치매 예방을 위한 좋은 방안. 균형 잡힌 식단,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여 우울증을 예방하고 뼈 건강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 활동, 사회적 고립은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정기적으로 가족, 친구들과 만나거나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 활동, 독서, 퍼즐, 음악 감상 등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요양원의 현실은 어르신들에게도 보호사들에게도 힘든 환경입니다. 그러나 노인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고 거동이 가능하다면 굳이 요양시설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 날개 달린 고기를 섭취하고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며 균형 잡힌 식단과 사회적, 정신적 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노년이 되어서도 존엄과 사랑을 잃지 않도록 서로에게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느끼는 고통과 외로움에 우리가 공감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그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이웃,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요양 환경을 만들어 갑시다. 함께 힘을 모아 존엄과 사랑이 넘치는 사회를 만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그저 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로서의 역할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입니다. 우리의 배려와 작은 관심이 어르신들에게는 큰 희망이 됩니다. 우리의 손길이 그들의 마지막 여정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소중한 분들에게 더 나은 요양 환경을 제공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지만 중요한 노력들이 모여 언젠가는 모두가 존엄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다소 편향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연이 각색되면서 일부 내용과 배경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 조언을 나누고 때로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야기하며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